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기초반을 수업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 이 제목이 기초탄탄이죠. 기초탄탄은 뭐를 기초탄탄이라고 해서 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 생물체계 기초탄탄하고 기본반 교재, 심화반 교재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기본편, 심화편. 그래서 기초탄탄, 기본편, 심화편에서 개념 교재가 제 책이 3권이거든요. 3권인데 이 지금 기초탄탄 이거는 기본반하고 심화편을 합해서 그걸 합본한 걸로 해서 아주 말 그대로 기초적인 것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일반 생물학을 한 번이라도 강의를 들었다면 이 강의는 안 들어도 돼요. 일반 생물학 강의를 한 번이라도 그냥 한 뭐 5년 전에 6년 전에 나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생물학개론을 한 번 들었다. 그러면 이 강의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왜 내가 설정을 했냐면 옛날에 수업 한 번 하는데 첫 시간 끝나고 교무실 갔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따라와가지고 나한테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이 광합성이라 그래서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은 포도당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외국어로 보이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여서. 그래서 나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왔으니까 이산화탄소 물은 알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자기는 중학교 때 과학 조금 하고 문과로만 쭉 나와가지고 전혀 원소 기호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 선생님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소 기호까지 시작하는 기초탄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책은 없어요. 공무원 수험서에 C 해놓고 탄소 이렇게 써 있는 책 공무원 수험서에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어떤 책에도 이거 없어요. 그냥 C는 탄소인 거 알겠지 하고 그냥 나가요. 다 모든 책이. 근데 내 책에는 C는 탄소, N은 질소 이런 것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혀 생물의 무지인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기초탄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학교에서 일반 생물학 정도 한번 들었다, 생물학계로 한번 들었다 그러면 첫 시간 끝나고 가셔도 제가 전혀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첫 시간 들어보고 이건 나한테는 수준이 너무 낮구나 생각하면 이제 기본반부터 시작해도 돼요. 기초반 빼고 기본반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래서 기초반은 이 반은 이제 주로 용어 정리하는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물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용어를 정리하는 반이라 그래서 구용어까지도 요새는 10년 전에 구용어 쓰다가 10년 전부터 신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뉴런 신경이죠, 신경. 뭐 한번 생물 조금이라도 들어봤으면 알 텐데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신경, 우리 자극을 주면 아프다는 걸 전달해 주는 신경인데 옛날엔 이걸 수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라고 나오는가? 말, 이, 집. 이렇게 해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배운 선생님들은 수초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떨 땐 수초라고도 나와. 그래서 내가 구용어하고 신용어를 같이 정리해 놓은 게 요 기초탄탄이에요. 용어도. 기본반 교재부터는 그건 정리 안 해놨어요. 그냥 내가 수업하면서 이건 옛날엔 수초라고 했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정리 안 해놨는데 예를 들면 몇 페이지 잠깐 볼까요? 33쪽 잠깐 볼까요? 33쪽 제일 위에 날개 부분에 개정된 용어라고 해놓고 크산토필, 잔토필 해놨죠. 옛날엔 크산토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잔토필. 이렇게 해서 바뀐 용어를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옛날에 감회가 새롭구나. 크산토필로 배웠는데 요새는 잔토필이구나. 이런 게 알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기초탄탄에서.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놨고 또 계속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기초탄탄은 가장 쉽게 서술한 교재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탄탄 듣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생물 어디 가서도 생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생물 전혀 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금만 깊게 나가면 생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나가다 말고 이렇게 해놨어요. 기초만 해놨어 말 그대로.
기초만 해놔서 좀 수업하다가 저거 왜 그렇지? 원리는 뭐지? 막 그렇게 왜 그럴까? 이럴 때는 그냥 참고 나가세요. 그냥 암기하고 나가면 기본반에서 그 왜 그럴까 다 해결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속 안에 안 들어가 봐요. 수박 겉만 쭉 보고 가는 거야. 용어만 정리하고 쉬운 것만 정리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구나라는 거 생각하고 그냥 진도를 나가면 돼.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문제집 어떤 걸 풀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문제집은 전혀 이제 이 기초 탄탄 들을 때 문제집은 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포를 공부했어요. 세포를 공부했는데 세포에 가장 간단한 얘기만 내가 해놨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집에서 세포라는 문제 풀려면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용어 정리나 아주 간단한 것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욕심내서 문제를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일 끝에 한 150문제 정도는 책 제일 뒤에다 해놨어요. 그걸 배우는 대로 그거 정도만 풀고 너무 욕심내지 않으면 돼요. 그냥 용어 정리한다. 생물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한 9강 정도 될 거예요. 49에서 50강 될 텐데 그걸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생물이 이런 거구나 정도 알고 나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책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항상 이 문제 공부를 하고서 해서 예습할 때는 어떻게 예습하는가, 복습하는가 그러면 예습은 안 해도 돼요. 예습은 전혀 하지 말고 복습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수업을 쭉 해놨으면 여러분들 책 이제 제일 먼저 앞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를 볼까요? 첫 페이지 보면 17페이지에 보니까 위에 설명 쭉 해놨죠. 근데 그 옆에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이라고 해놨어요. 그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3번 봐야 돼. 3번. 그러면 거의 외워져요. 많이. 그거 3번 정도. 오늘 수업했죠? 그럼 집에 가서 확인 콕콕 OX 퀴즈 쭉 풀어봐요. 근데 답은 달지 말고 답은 다 밑에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쭉 봐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오늘 나오기 전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서 3번만. 그래서 오늘 한번 끝나고 확인 콕콕 쭉 읽으면서 X, O 하고 쭉 가로 넣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일요일, 월요일쯤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또 나올 때 나오기 전 수요일날 저녁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3번 정도만 복습을 하면 돼요. 확인 콕콕 OX 문제 갖고 복습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내용을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아주 급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 6월 달에 또는 4월 달은 경기, 경북, 6월 달은 서울 이렇게 볼 텐데 이제 그렇게 기간이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그냥 이제로 나가면 돼요. 기초탄탄하고 그거 끝나고 기본반 교재하고 그런데 너무 촉박한 한 4달, 5달 만에 이걸 시험 본다 그 후에 시험 보는 촉박한 경우가 있으면 기본 교재를 병행해도 나가도 돼요. 이 기초탄탄 교재의 순서하고 기본편, 심화편 순서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초탄탄 공부하면서 내가 오늘 이 기초탄탄의 세포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러면 기본편 세포 공부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도 될 수 있게 내가 순서는 그대로 맞춰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기초 듣고 기본 듣고 심화 듣고 이렇게 해서 들으면 되고 여유가 너무 없을 때는 기초 들으면서 기본 심화를 같이 병행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강의할 때 설명할 때 쭉 설명하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여기 등에다 쓸까 막 고민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설명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편이나 기본반이나 심화편이나 쭉 끝날 때까지 내 수업 방식은 그래요. 어떻게 수업하냐면 내가 수업을 쭉 해요. 쭉 하면 여러분들은 책에다가 어디다 쓸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칠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수업 다 어느 정도 한 파트 끝나고 나면 내가 책을 꼭 읽어서 거기 줄쳐놓으라고 거기 표시하라고 근데 꼭 책에다 해줘요. 그때 여러분들은 책 보면서 하는 거지. 수업을 하는데 강의 들으면서 책 보면서 어디다 쓸까 요 여백에다 쓸까 여기다 쓸까 막 그러면서 하지 말고 꼭 써야 될 거 있으면 내가 필기 시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그냥 설명 듣고 내가 교재에다 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설명하는데 막 쓰려고 하면 정신이 분산돼서 강의가 제대로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쭉 처음부터 첫 단원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제일 첫 단원의 테마 1 원자의 구조부터
우리가 생명체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뭘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세포는 또 뭘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지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래서 세포를 만들겠죠. 그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런 게 모여서 미토콘드리아도 만들고 세포막도 만들고 만들겠지. 그럼 그런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분자라고 얘기해요. 분자. 그런데 단백질 분자를 만드는 건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자. 그래서 탄소, 단백질만 예를 들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뭘 만들까? 분자, 단백질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자들이 모여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모든 생명체뿐이 아니라 모든 물질은 다 그래요.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책도 뭘로 되어 있어요? 책도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가?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식물에서, 나무에서 종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나무에서 종이를 만든다 그러면 나무도 세포로 되어 있죠. 거슬러 올라가면 원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건 다 원자가 가장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는 우선 원자 핵이 있다.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의 핵에는 플러스를 가진 양성자하고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가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양성자가 있고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전자를 가지고 중성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원자가 가지고 있는 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자에는 가운데, 가장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는가?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뱅뱅 돌고 있죠. 그래서 그 주변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전자.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원자 주변에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양성자의 수가 10개면 10개라고 가정하면 전자의 수도 10개예요. 그럼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똑같아. 그러면 플러스가 10개고 마이너스 10개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러면 뭐의 수와 뭐의 수가 같기 때문인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양성자가 50개 있다 그러면 전자도 5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제로가 되는 거죠. 중성자는 전기 띠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원자도 질량이 있겠죠. 원자의 질량.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해요. 예, 원자량이라고 하면 뭐를 줄임말인가? 원자의 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모수하고 모수를 따지는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원자의 질량을 얘기해요. 그러면 원자의 질량이 양성자 수, 중성자 수다 그러면 전자의 수는 왜 얘기하는가? 너무너무 가벼워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몸무게를 달라고 저울에 올라갔어요. 저울 올라가서 몸무게 달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딱 앉았어. 그렇다고 이 저울이 눈금이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뭔가 파리나 마찬가지, 파리. 뱅뱅 도는 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혀 무게가 늘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만 가지고 따지고 전자의 수는 원자의 질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자가 뭐 굉장히 많은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원소가 있어요. 100가지 이상이 넘어요.
100가지 이상이 넘는데 그냥 놔두면 탄소, 수소, 산소 체계가 정리가 안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반에 40명 있었어요. 그럼 40명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 하면 이 반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에서 40번까지 번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럼 통제가 되지. 출석부 만들 때도 1번부터 40번까지 쭉 출석부 만들면 5번 나와, 3번 나와, 금방금방 되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요번 주 청소해 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 번호가 없으면 누구 청소해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2번 더 청소할 수도 있고 계속 중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붙여요. 원자 번호. 원자에는 100가지 이상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에는 번호를 붙이는데 뭐의 수가 다 다른가 그러면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 달라요. 이게 하나 가지고 있는 놈, 둘 가지고 있는 놈, 세 가지고 있는 놈에서 100개 가지고 있는 놈, 101개 가지고 있는 놈,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쌍둥이도 같은 학급에 들어가면 번호가 달라지는 거죠. 쌍둥이도 너는 1번, 너는 2번 이렇게 되지. 쌍둥이라고 해서 같이 1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원자,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만 같은 양성자가 가지고 있지 원소가 다르면 다 양성자 수가 다 달라.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뭐의 수로 원자 번호를 매겨주는가?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매겨주는 거예요. 양성자가 하나면 1번, 둘이면 2번. 그러면 양성자 수로 매긴다? 그러면 누구의 수로 매기는 거하고 똑같은가? 중성자 수? 아니죠. 양성자 수와 누가 똑같다라고 했는가? 전자의 수가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10개면 이거 10개, 20개면 20개. 그러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그래서 양성자 수를 얘기해도 되고 뭐의 수를 얘기해도 되는가? 전자의 수를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매길 때는 양성자 수 또는 전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한다. 그러면 체계가 쭉 써요. 1번,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뭐 수소는 1번, 뭐는 2번, 뭐는 3번, 몇 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쫙 매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다. 근데 원자 핵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런데 원자의 질량은 전자는 무시하고 양성자와 중성자만 갖고 원자의 질량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일 먼저 1번의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에 가로 1번의 원자 핵. 원자 핵은 플러스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러면 전자. 그 밑에 전자는 그 중간에 마이너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3번에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들이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중성이다. 4번, 5번은 그 밑에 있는 팁 가지고 하니까 팁을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4번, 5번은 이제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 팁에 보니까 원자번호는 뭘로 따지는가?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 양성자수, 전자수고 원자량은 뭐의 준말인가? 원자의 질량의 준말이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해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해서 원자량이라고 한다. 그럼 뭐는 무시하는가? 전자는 무시한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몸무게 달 때 팔이 앉았다 생각하면 돼요. 전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예요. 그런데 원자 번호, 질량수는 그 밑에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가 하면 수소 H, C, O, N 먼저 할까요? N, O. 이거는 수소. 이거는 탄소. 이거는 질소. 이거는 산소. 이 네 가지는 원자 번호까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원자 번호까지 암기. 그래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뭐 따지는가 하면 원자 번호,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원자 번호.
따지면 이 수소는 양성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수소는 양성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원자 번호를 몇 번으로 매겨주는가? 1번으로 매겨줘요. 그리고 질량수가 양성자 수가 1번이다.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만. 다른 건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번이다. 근데 이게 1이니까 전자수 얼마겠어요? 한 개겠죠. 양성자 한 개하고 정자수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질량수가 1이에요. 질량수가 1이면 뭐가 없다는 소린가? 중성자가 없다는 얘기죠. 양성자수가. 양성자수, 중성자수. 이게 원자 핵이잖아요. 원자 핵의 원자의 질량이죠. 근데 질량이 1이니까 중성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수소. 탄소는 양성자 6개 가지고 있어요. 6개. 6개 가지고 있으니까 원자 번호 몇 번 매기는가? 6번. 원자 번호 6번 매기면 질량수가 얼마인가? 그러면 전자수 얼마인가? 그렇죠.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으니까 6이죠. 근데 질량수는 10이에요. 그러면 전 중성자수는 몇 개가 되겠는가? 그렇죠. 6개가 되겠죠. 6, 12가 되죠. 그리고 질소는 양성자를 7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양성자 7개 가지고 있다? 그럼 원자 번호 몇 번인가? 예, 너는 7번 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 7개 가지고 있겠는가? 그렇죠.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항상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질량수는 14예요. 그러면 중성자 몇 개 가지고 있는가? 7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산소는 양성자를 8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8개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몇 번 하는가? 8번. 그러면 양성자가 8개니까 전자도 8개. 근데 질량수는 16이에요. 그럼 중성자 몇 개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8개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 보니까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가 똑같구나. 아니에요. 이것만 우연히 똑같은 거고 수소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외우진 않아도 괜찮은데 A인데 이놈은 양성자가 11개 있어요. 11개. 11개 있으면 원자 번호 몇 번인가? 너는 11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양성자 11개니까 전자도 당연히 몇 개인가? 11개 있죠. 그런데 원자 번호가 질량수가 23이에요. 그러면 중성자 수가 몇 개가 되는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거랑 똑같지 않다는 거 설명하려고 나트륨을 예를 든 거지. 여러분들이 외울 건 요 네 가지만, 요거 HCNO 요 네 가지만 잘 외워두고 나머지 뭐 나트륨은 아직은 안 해도 돼요. 기본반 가서는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암기가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네 가지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써준 이유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반드시 같지 않다는 얘기. 양성자수는 뭐하고 같은 건가? 전자수와 같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무슨 성인가?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네 가지만은 꼭 외워두고, 여기 질량수라고 써 있는 거, 질량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질량수는 다른 말로 원자의 질량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원자량을 질량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밑에 질량수 옆에다가 밑에다가 이꼴 원자량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원자의 구조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테마 2 들어가기 전에 첫 단원이니까 내가 왜 OX 퀴즈하고 확인 꼭을 꼭 내가 3번 보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려고 첫 단원이니까 한번 쭉 풀어줘 볼게요. OX 퀴즈 1번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그렇죠.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X,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2번은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원자에 가지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들이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원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성자수를 원자번호로 사용한다. 안 되죠. 뭐를 원자번호로 해야 되는가?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를 원자번호로 해야 되지. 중성자수는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양성자수를 해야 된다. X. 네, 5번에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수와 전자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원자의 질량, 양성자수와 전자가 아니라 뭐의 수가 되는가? 중성자수의 합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죠. 네, 확인 꼭꼭 풀어보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할띤 뭐와 전할뛰지 않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럼 플러스 전할띤 뭐하고 양성자와 전할뛰지 않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죠. 네, 2번에 원자핵 주위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누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다. 다음에 3번에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다음에 4번에 원자의 질량은 뭐와 뭐의 합인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이걸 3번만 하면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그렇게 해서 뭐 해가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원자의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단원에 들어가서 동위원소. 동위원소 들어가기 전에 이걸 표시하는 방법을 해요. 탄소. 탄소 같으면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러면 탄소는 몇 번인가? 6번. 그 뭐의 수가 6개라는 소리가 양성자수 6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6번을 여기다 표시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해 주는 건 뭘 표시한 건가? 원자 번호를 표시해요. 원자 번호를 표시하고, 그러면 여기다 뭘 표시하는가 그러면 질량수를 여기다 표시해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아래는 원자 번호, 위에는 질량수. 그럼 질량수가 얼마인가? 탄소의 질량수는 12. 그래서 이 12는 뭐의 수를 표시한 건가? 질량수. 질량수란 뭐나 마찬가지인가? 원자량이나 마찬가지죠. 원자의 질량, 중성자수하고 양성자수를 합해 놓은 것. 그러면 이것만 표시가 딱 돼 있으면 양성자 몇 개인지, 전자 몇 개인지, 중성자 몇 개인지 금방 알죠. 그럼 이걸 보시니까 야, 양성자 몇 개인가? 6개. 전자 몇 개인가? 똑같이 6개. 그럼 중성자는 몇 개인가? 12에서 6 빼면 되지. 왜 그런가? 질량수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니까. 그래서 질량수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수니까 또는 전자수.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양성자 6개다. 그럼 이거 6개인데 질량수가 12다. 그럼 중성자 6개다는 거 금방 알죠?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써주고 요건 다 써주고 얘네들 4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써주고 양성자수 몇 개이다, 중성자수 몇 개다, 전자수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에 기억, 니은, 디귿 해서 맞는 거 고르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볼 줄 알면 돼요. 여기 원자 번호 보고서 양성자수 6개, 그다음에 중성자수는 12에서 6배니까 6개, 전자수는 똑같으니까 6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런데 질소는 몇 번, 이제 쓸 수 있죠. 여기는 얼마 써야 되는가? 7번 써야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4가 되죠. 이렇게 해서 질소는 양성자수 7개, 그 전자수도 7개, 그럼 중성자수 몇 개인가? 7개 됐죠. 그런데 어떤 질소가 있는가 그러면 이런 질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놈은 이걸 읽을 때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양성자수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원자 번호니까 양성자수, 이것도 원자 번호 양성자수.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질량수예요. 그럼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것도 질량수. 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그러면 양성자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절대로 안 변해요. 양성자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원자 번호기 때문에. 우리가 3월에 입학을 해서 3월에 학년 바뀌면 내가 16번이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학년 졸업할 때, 그 학년 끝날 때까지 나는 계속 16번이야. 16번이 절대로 16번 했다 17번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계속 그 해에는 16번이야.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니까 이거는 얼마가 되는가? 7. 이것도 7이에요. 절대로 양성자수는 바뀔 수가 없어요. 7. 그런데 중성자수는 얼마가 되는가? 이건 얼마예요? 7이죠. 그래야 7, 14잖아요. 근데 이건 얼마인가? 그렇죠. 8이죠. 8. 그러면 원자 번호는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뭐의 수가 다른가? 중성자 수가 달라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즉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결과적으로 무슨 수도 달라지는가? 질량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원소를 우린 무슨 원소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동위원소라고 얘기해요. 동위원소.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동위원소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동위원소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면 모의 수는 같고 양성자 수는 같고 무슨 수가 다르기 때문에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수도 달라지는가? 질량수도 달라지는 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량수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근데 이 동위원소는 중성자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핵 속에 있는 거예요. 핵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이거 보면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럼 핵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중성자가 하나 더 많아.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그래서 중성자가 하나 더 튕겨나가려고 해요. 튕겨나가려고 하니까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자가. 그럼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 어떤 동위원소가 있을 수 있는가? 방사능을 띠는 동위원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죠.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니까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위치 추적. 방사성을 막 나타내니까 이 원자가 어디로 돌아다니는가 위치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자들 범죄 팔찌 껴주는 거. 팔찌 껴놓고 하면 저놈이 어디 돌아가니 슈퍼 갔나 어디 갔나 금방 알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면서 막 들어가니까 이 원소가 어디로 갔나 이걸 알죠. 이건 뭐 하는 데 쓰는가? 그걸 쓰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포도당,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다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에다가 동위원소가 들어가 있는 포도당을 주사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이 사람한테 주입을 하는 거죠. 주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다. 그럼 방사성을 띠는 동위원소가 들어갔으면 붕괴를 일으키면서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어요. 포도당이 왜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는 어디에 포도당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뇌. 공부하고 있으니까. 뇌에서 계속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써서 머릿속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공부하는데 에너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공부해봐요. 배고프지. 그때까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죠. 그냥 밤새 공부하면 되게 배고파. 그래서 그건 왜 그런가? 뇌세포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운동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운동하는 사람은 이런 데 포도당이 집중돼 있겠지. 우리는 여기에 포도당이 집중돼 있겠죠. 그런데 포도당이 엉뚱한 세포에 가서 집중돼 있어. 예를 들어 이자세포 같은 데서 포도당이 주사했더니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다. 왜 그런가? 활동이 왕성한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해서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요. 굉장히 많은 동위원소가 굉장히 많이 우리 몸속 우리가 생활에서 굉장히 의약품에서 굉장히 많은 동위원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동위원소 갖고 따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면 제일 먼저 1번에 원자의 표시 방법의 제일 위에 아래 6번은 뭘 따지는가?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그리고 12는 질량수. 질량수는 이꼴 뭐라 그랬어요? 원자량. 질량수는 원자량이라고 했고, 그래서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라고 하고, 2번에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으나 중성자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뭐의 수가 다른가?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 그리고 그 줄 끝에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하여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 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해서 추적자로 사용. 그리고 그 밑에 뭐 C, P, 황 안 외워도 괜찮아요. 동위원소 숫자 지금은 아직 안 외워도 되고 그냥 C는 탄소, P는 인이죠. P는 인, S는 황, 그 정도만 하면 되지 14, 32, 35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위원소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밑 3번에 질소의 동위원소 표시 방법은 지금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확인 콕콕의 2번에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산소 원자 쓸 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써야 되는가? 8. 그리고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얼마 쓰는가? 16. 뭐 이제 쓸 수 있죠. 이렇게 갖는다. 그런데 동위원소의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10개의 중성자를 가지니까 그렇다면 동위원소인 산소의 원자 번호는 동위원소의 산소의 원자 번호는 어떻게 되는가?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렇지만 원자 번호는 8개라고 알려졌죠. 그럼 원자 번호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근데 중성자가 몇 개라고 했는가? 10개.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0개에다가 8개 더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18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산소는 원자 번호는 얼마인가? 8이고 질량수는 얼마인가? 18이며 위첨자 아래첨자를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원자 번호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라고 해요. 동위원소. 그 다음에 테마 3번에 들어가서 이온. 이온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뭘 예를 드는가 그러면 우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뭐가 돌고 있다라고 했는가?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돌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는 무조건 전자가 10개 있다 그래서 10개가 그냥 한 바퀴에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안쪽 바퀴에는 몇 개밖에 못 도는가? 2개밖에 안 들어가요. 2개. 그래야 안정되게 3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깥쪽 다음에는 몇 개가 돌 수 있는가? 8개가 돌아요. 8개. 최대한 8개가 돌 수 있어요. 그래야 안정해요. 그 다음에 몇 개가 도는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8개예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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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돼야 안정하게 돼요. 이런 규칙을 무슨 규칙이라고 하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네, 옥텟 규칙은 옥텟 규칙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돼야 안정되게 된다.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이나 2번 같은 건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겠어요? 2번 같으면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2개 있죠. 그럼 2개 있어야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텟 규칙은 8개가 있어야 안정된다는 게 옥텟 규칙이지만 옥텟 규칙 말도 2개 있어도 안정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전자는 어떨 때 가장 안정되는가? 없거나 2개이거나 몇 개이거나 8개이거나 그래야 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없어도 돼요. 없거나 2개 있거나 또는 8개가 있어야 안정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원자는 불안정하게 된 거예요. 불안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소를 봅시다. 산소를 보면 산소 원자를 보면 제일 안쪽에 여기 O2죠. 플러스가 몇 개가 있는가? 8개. 그럼 산소는 플러스가 8개 있어.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가? 제일 안쪽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2개. 하나, 둘. 그 다음에 몇 개 있어야 되겠는가? 산소는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그럼 전자도 8개 있어야 되죠. 근데 제일 안쪽에 2개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몇 개 있어야 되는가? 6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얘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없거나 또는 몇 개 있거나 2개 있거나 또는 8개 있어야 안정한데 지금 제일 바깥쪽에 6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안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안정하게 되려면 6개를 어떻게 하거나 버리거나 6개 버리면 2개 남잖아요. 그럼 안정하게 되지. 6개를 버리거나 또는 2개를 얻어오거나 6개를 버리거나 2개를 얻어오면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는 플러스가 양성자가 8개, 전자도 8개 이렇게 되는데 불안정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2개 얻어와요. 그러면 2개 얻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5, 8 산소 원자인데 제일 안쪽에는 2개.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는 하나, 둘, 셋, 넷, 5, 6 하고 어디선가 2개를 얻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놈은 플러스는 몇 개인데 절대로 변하지 않겠죠. 근데 마이너스는 몇 개인가 되는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2개 얻어왔으니까. 이때는 이제 산소 원자라고 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하는가? 이 원자는 저쪽에 다시 가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라고 했는가? 중성이라고 했는데 2개를 얻어온 놈이 돼버렸어. 2개를 얻어온 놈이 돼버렸으니까 뭐 2개가 남는가? 마이너스 2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개가 남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2개를 얻어왔기 때문에 자기 몸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이다. 그래서 음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은 전자를 잃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렇죠. 전자를 얻어온 게 음이온이에요. 전자.
전자 두 개의 전자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산소 원자가 산소 이온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C 쓸 때 요거를 표시할 때 6, 여기는 12. 그래서 요게 6이 뭐의 번호인가?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 수 또는 전자 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전자수가 양성자 수하고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원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수 앞에다가 무슨 원자의 전자수를 얘기하는가? 중성 원자의 전자수를 얘기해야 이온이 아니란 뜻이죠. 중성 원자. 그래서 우리 18쪽에 보면 원자의 표시 방법에 제일 위에 보니까 원자 번호 해놓고 양성자 수 해놓고 그냥 전자수라고 안 써놓고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되어 있죠.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는 말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하지 않은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 이런 뜻이에요. 이온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온이 아닌 중성 원자의 전자수가 원자 번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온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연습을 해보면 이쪽에 이제 와서 할게요. 연습해보면 NA는 11번이에요. 11번. 탄소는 몇 번? 탄소 6번. 질소는 7번. 수소는 1번. 산소는 8번.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면 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은 11번인데 그럼 한번 이거 봅시다. 제일 안쪽에 전자가 몇 개 있는가? 항상 제일 안쪽엔 2개. 그 다음 바깥쪽에 몇 개가 있는가? 8개. 여덟 개 있어요. 그럼 합해서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10개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바깥쪽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한 개가 있는 거야, 한 개. 그래서 11개예요. 그러면 이 나트륨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러면 7개 얻어오는 게 더 나아요? 한 개 버리는 게 나아? 이건 아무나 다 알죠? 한 개 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얘는 한 개 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나트륨은 한 개를 버리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나트륨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한 개를 버렸어. 버렸으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가 된 거예요, 10개. 그래서 나트륨 이온인데 여기다 뭐라고 표시해야 되는가? 플러스 하나가 남잖아요. 전자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양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이온.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얻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전자를 버린 놈이 양이온이에요. 전자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가 됐지. 항상 전자는 뭘 가지고 있는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내가 플러스가 된 거죠. 양이온이 양이온, 양이온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요거는 염소예요, 염소. 염소 Cl. Cl은 C 소문자 L. 이건 염소인데 염소는 17번이에요. 안 해도 돼요. 17번. 이제 지금 요걸 뜻을 알려주려고 내가 쓴 거니까 17번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겠는가? 2개. 그 다음 바깥쪽에 몇 개가 있는가? 8개. 8개 이상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합해서 몇 개가 되는가? 10개.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또 한 번 들어가야 되죠.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7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럼 얘는 안정되려면 7개를 버리거나 한 개를 얻어오면 되죠. 한 개 얻는 게 안정되겠죠. 그래서 한 개 얻는 게 더 쉬우니까
버린 놈 없나 보니까 이놈이 버렸거든. 그래서 그 버린 것을 바로 주워다가 자기가 하나 끌어안는 거예요. 버린 놈을. 끌어안아서 결과적으로 CL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CL은 플러스는 몇 개인가? 이건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몇 개가 되는가? 그렇죠. 한 개를 얻어왔으니까 18개가 됐지. 그러면 이게 뭐가 남나? 마이너스 남죠. 이것을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은 양이온. 이거는 전자를 얻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얻은 거. 전자를 얻은 놈은 음이온. 전자를 버린 놈은 양이온이 된 거죠. 전자를 버린 놈. 그래서 이 물 속에다가 NA와 CL을 집어넣으면 NA와 CL을 풍덩 집어넣으면 얘는 계속 버리고 얘는 얻고 버리고 얻고 그러니까 야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가? NaCl 염화 나트륨 소금이 되는 거죠. NaCl 해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어요. 읽는 건 염화 나트륨. 간단하게 소금이 되는 거죠. 양이온, 음이온 만나서 이런 식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합을 이제 우리 기본반에서 들어갈 텐데 이온 결합이라 그래요. 이온끼리 결합한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갈게요.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이온 내선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가진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차이가 생겨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생겨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래서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은 원자들은 가장 안쪽의 전자가 몇 개가 되는가? 2개. 그 다음 궤도부터는 전자가 8개가 되어야 원자 자신이 안정. 근데 그 밑에 줄에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된 경향성을 하고서 그 밑에 줄에 옥텟 규칙. 마지막 전자가 8개가 된다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밑에 3번에 음이온, 2번에 양이온. 양이온 하면 이제 원자가 전자를 얻어야 돼요? 잃어야 돼요? 잃어.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그 밑에 줄에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3번에 음이온.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 그 밑에 줄에 음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래서 거기 NA와 CL 만나서 NaCl 된 거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거 하나만 하고서 쉬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요 놈을 봅시다. 요 놈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럼 요 놈은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는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수소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를 얻어오는 게 더 빠를까요? 버리는 게 빠를까요? 뭘 한참 생각해. 항상 헷갈리면 돈 생각하면 돼요. 돈 1,000원을 뺏어오는 게 나, 버리는 게 나. 버리는 게 쉽죠. 얻어오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무슨 일을 해야 1,000원을 벌어오지. 근데 1,000원을 남 주려면 그냥 갖다 주면 되지. 그럼 다 좋아하지. 그래서 이놈은 하나를 뭐 하는 게 좋은가?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버리는 게. 그래서 아주 후를 버리고 없다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이놈이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는 플러스 몇 개가 되는가? 하나. 중성자는 없고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는 전자를 뭐 하는 걸 더 좋아하는가? 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빨라. 그럼 전자를 버리면 수소가 1번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수소 버렸으니까 이온이 되는 거죠. 수소 이온은 플러스 몇 개인가? 하나. 플러스는 절대로 안 변하지.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는 절대로 안 변해야 되죠. 플러스 하나. 중성자? 없지. 전자? 없지. 그래서 플러스 하나 남으니까 여기다 플러스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았잖아? 이건 수소 원자, 이건 수소 이온이에요. 그럼 수소 이온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양성자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수소 이온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는가? 양성자라고도 얘기해요. 양성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 버린 놈이야. 딱 하나 남은 건 양성자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양성자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수소 이온 양성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수소 이온만 이렇게 하나도 훌을 털어버린 놈, 나머지는 2개, 8개 가진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온까지 했고 조금 쉬었다가 산과 염기 들어갑시다.